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3회 산업계산 실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1회 굉장히 어려웠죠. 2회차는 좀 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2회차도. 3회차가 그나마 좀 쉬웠습니다. 간이연도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합격자가 그래도 제법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는 간이연도나 기사에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별 한 4개 정도 드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도면을 보고 문해답하시오. 1번 ASS를 4가지 우리말로 쓰시오. 이게 뭐죠? 자동, 그죠? 고장, 구분, 개폐기 이렇게 쓰면 되고요. 얘는 필회기가 되고 진공 최단기가 되고 최대, 수용, 수요, 전력, 량계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설비 용량이 300, 역률, 효율 각각 줬어요. 이럴 때 수용률 0.6일 때 변압기 용량을 계산하고 표준 용량으로 대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부등률 안 주면 수용률 갖고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수용 전력 갖고 하면 되는 거고, 이거를 변압기 용량 KVA로 하려면 어떻게 돼? 역률로 나눠야 되겠죠. 킬로와트니까 효율 주면 효율 나누면 되고, 따라서 여기 보면 설비 용량이 300, 그 다음에 수용률이 얼마죠? 0.6.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곱한 게 바로 이제 최대 수용률을 떼는 거고, 0.8 곱하면 요게 281점 대략 얼마 나와요. 따라서 300kV를 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 A의 케이블, 요거 22,900이니까 어떤 거 쓰죠? 첫 번째가 뭐 CN, CV-W, 뭐 수밀형 케이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TR, CN, CV-W 동호되면은 뭐예요? 트리 역제형. 트리 역제형 케이블 이렇게 써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명치 뭐냐라고 했어요. B. 여기 가만히 보니까 B를 봐봐요. 평상시는 상용전원에 있다가 죽으면 따당하고 발전기 넘어가야 되겠죠. ATS죠. 그래서 오토메이트 트랜스퍼 스위치, 자동 절체 개폐기.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써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쓰고 우리말 써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말 쓰고 영어 약자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결선도 아쉬워. 근데 변압기 2개밖에 없잖아요. 요거 그죠? 델타 Y고 당연히 저압이죠. 저압이니까 당연히 여기 전원 스위치 단 거죠. 자, 그러면 델타 Y니까 자, 이렇게 하나, 2개, 3개 2차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델타니까 P로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얘는 Y 결선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Y 결선을 반드시 여기 중성점 접지를 해야 됩니다. Y 결선에서 중성점 접지 않으면 운전이 안 돼요. 그래야 N상에다가 접지해야 N상 끌고 나와서 여러분 TNC를 하든 TNS를 하든 TNCS를 하든, 그렇죠? 개통 접지, 전원 접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KC 규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접지를 안 하면 안 된다. 꼭 제 말은 명심하시고요. 가끔 반대로 딴 데는 하는데 딴 데는 안 하는데 왜 선생님이 합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딴 분한테 물어. KC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접개통 TNC. 거기 접지하고 돼 있잖아요. 팬을 만들까 거 팬을. 응? 거기 하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쪽에도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두 번째. 2번. 이런 건 뭐, 한 4개 이상 드리는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도로포 양쪽이 있고, 지그재그되어 있고, 조도가 5럭스, 수운동이 몇 와트짜리,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광속 F를 구한 다음에, 그쵸, 여기에 맞는 와트 선정하면 되죠. 그래서 뻔대기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뻔대기. 자, 그러면, 뭐, 여기서 F는 조명률이, 이용률이 조명률의 0.3에다가 등계 쓰는데 하는 게 대한 거니까. 그 다음에 관광보수인데 유지를 나왔죠?
0.75분의 1. 그래서 강강 보상률은 유지율과 역수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도가 5억 쓰고, 면적은 양쪽 조명이나 지그재그 조명은 반드시 A 곱하기 B, 이 면적에다 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얘가 8333.3 루먼 나오니까 고를 얼마? 여기 요거 꼭 선정하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얘가 8333.33 루먼이 나오니까 답은 표에서 얼마? 200W짜리 선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5%다, 80%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최종 확인한 결과 75%입니다. 수험생들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느냐. 지그재그. 이미 아시겠지만, 봐봐요.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여기 양쪽이든 뭐 양쪽이라 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폭하고 간격을 주네, 간격. 이게 간격을 주네. 그러면 간격할 때 이게 한 등에 대한 거니까 만약에 간격이 램프가 비치면 이만큼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간격을 전체해 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하나가 이만큼을 책임지는 거지, 절반을. 이쪽과 이쪽을 반반씩 나눠서 하니까 얘가 담당하는 건 전체 간격의 절반이다라고 해서 2분의 1을 나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이거 세상스럽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회로 강의니까. 4번도 테이블 스펙이죠. 주 교수님이 나중에 강의할 겁니다. 자, 5번. 삼상 삼선식의 저항이 2.5 리액턴스 수전단 선관전압 강하율일 때 삼상 전력 구하라. 여기서 뭐 강하율이잖아요. 강하율. 강하율을 구하는 건 뭐죠? 요놈의 요놈 빼기 요놈 여기 VR이죠. R에다가 VR 곱하기 100이죠. 그 다음에 루트 3에다가 I에다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죠. 요게 이제 VR이 되는 거고. 거기 또 세 번째 뭐죠? V 제곱의 P에다가 여기 제곱입니다. 제곱. V 제곱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에 곱하기 100이 들어가죠. 자, 요걸로 구하면 되겠죠? 요 공식. 여기서 보면 뭘 구하라는 얘기야? 요 전력 구하라는 얘기죠? 그대로 구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그냥 대입만 할게요. 전압 강하율이 10%라 그랬죠? 0.1에다가 V 제곱 송조 수선단 전압이 3000 그래서 3kV 3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이고 에다 P를 구하라는 얘기죠? 전력 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R이 얼마죠? 2.5 에다 플러스 리액턴스가 얼마죠? 5죠? 곱하기 탄젠트는 코사인의 사인이죠? 맞죠? 그래서 역률이 0.8이면 사인 얼마죠? 0.6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구할 수 있죠? 요 놈 먼저 계산하고 위에다 올리면 되잖아. 그지? 그리고 요 놈에 요 나머지 올려서 곱하면 되겠죠? 그러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얘가 킬로와트로 물어왔죠? 그래서 P 값을 구할 때 다 한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승이 상관없습니다. 나온 값에 몇 와트가 나오면 이 상태에서는 몇 와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만약에 1400 얼마 몇 와트가 왔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승해서 144kW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굳이 마이너스 3승을 여기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최종 이게 없으면 와트가 나오니까 여기 답에다가 와트 값에다 마이너스 3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이거는요. 그냥 틀리라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케이블의 절연정 측정할 때 두 가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활선 상태에서 하는 방법을 탄젠트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젠트법을 이용해서 케이블의 절연장을 측정하는 거. 보통 이제 메가루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절연 측정하고 그럴 때 보통 어떻게? 그렇죠. 전기 차단하고 하잖아요. 근데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유전체 손실 자체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연장을 찍으면서 그거 갖고 손실을 구하는 공식, 손실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활선 상태에서 절연장을 찍어서 손실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전체 손실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메가 CV 제곱에 탄젠트
델타가 된다라고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건 별 하나 드릴게요. 이런 거는 거의 뭐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사에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2파이 F 곱하기 60에다가 C 값이 0.03 마이크로 마이너스 6승에다가 22,900이라 그랬죠? 그래서 22,900에 에다가 얼마? 여기 뭐 유전체 역률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탄젠트 델타가 유전체 역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다? 0.땡땡3. 요거 하게 되면 얼마? 17.79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특고압용 변압기의 내부 공차 검출 계전기로 물어봤느냐, 방법을 물어봤느냐. 만약에 계전기로 물어봤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렇게 이 중에 쓰면 되고, 만약에 검출 방식 또는 방법이면 그 뒤에다가 기억나시네요. 여러분들 전기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요거 세 개가 있었고 요거 세 개가 있었잖아. 그 중에 세 개만 쓰라는 얘기야. 이왕이면 뭐 아무 상관없죠. 비율 차동 계전기, 전기식이죠. 이거 말고 또 과전류 계전기 있는데 불일조 계전기, 기계식이죠. 충격 압력 계전기, 온도 계전기 등등 있어요. 요거 말고 이제 뭐가 있죠? 과전류 계전기. 또 뭐가 있죠? 또 과전류 계전기 말고. 기억 안 나요? 차동 계전기. 그래서 이렇게 6개 중에 뭐 4개 써도 되고 3개 써도 상관없습니다. 내부 고장 검출 방법은 이렇게 3개 쓰면 됩니다. 이건 뭐 간연도에서 약간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별 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을 드린 이유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 간연도에서 몇 번 나왔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5개 이상 드리면 엄청 많이 나왔고 중요하게 되면 별 4개 정도 드리면은 간연도에서 많이 나왔고 중요도가 5개보다 약간 덜 나온 거, 별 3개 정도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간연도에서는 뭐 한 4번 나온 거고 이렇게 난이도 주고 있습니다. 별 하나 정도는 거의 안 나오는 거고, 8번 같은 경우 이번에 문제를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차이, 여기 보면 차이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주 교수님이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과전류 전격값이 80을 안 줬냐 줬냐라고 했는데 최종 확인 결과 줬어요. 줘서 이제 주 교수님이 여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9번. 이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사실은 이제 이걸 기초 자료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2개가 나왔는데 하나가 이제 피레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레시스템의 구성, 수레부, 벼락을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수레부에 대해서는 수레부 구성의 요소 3가지. 보통 이제 돌침 방식, 그죠? 그 다음에 건물 꼭대기 이렇게 옥상에 보면은 뾰족한 부분이 한 바퀴 삥 돌리죠. 애자 같은 거 설치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리죠.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수평도체 방식, 아니면 건물에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한다? 선을 갖다가 내려서 건물 안에 돌려버리죠. 이렇게. 이거 갖다 우리는 메시도체 방법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레부 시스템, 수레부 시스템. 그 다음에 배치 방법, 이걸 어떻게 배치할 거냐. 그래서 각도만 따지는 보호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체, 그러니까 20m에 때리냐, 30m이냐, 60m이냐 해서 회전체를 그려서 닿는 부분에 회전구체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간격, 요 간격을 1, 2, 3, 4 레벨에 따져서 간격을 따지는 매시법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0번 거리 계전기인데 이것도 간연도에서 이거는 뭐 처음 났기 때문에 별 같은 거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알고 계셔야 되고요. 10번 거리 계전기에 설치적 고장치 임피던스를 70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고, 원래 거리 계전기 달려면 CT를 달아야 되고 PT를 달아야 되겠죠. PT와 CT에 여기에 거리 계전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CT, PT 2차 측에 있죠. 그러면 얘가 2차 측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 이렇게 되겠네. Z2라고 봐야 되겠죠. Z는 I2분의 V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I2는 어떻게 나옵니까? 1차 전류가 그렇죠. CTB가 되고 I2죠. 죄송합니다. I2는 1차 전류가 CTB의 역수가 되는 거고 자, 2차 전압도 마찬가지로 2차 전압은 1차 전압이 PTB의 역수만큼 변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잡아 앞을 빼면 요가 CTB 요런 곱하기 요놈이 되겠죠. 그죠? PTB고 위에가 되니까 밑에는 PTB가 되는 거고 요건 PTB가 되는 거고 위에가 CT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두 놈이 바깥으로 나오면 요 곱하면 어떻게 되죠? I1 분의 V1이죠. 그럼 요건 뭐예요? I1 V1이니까 이건 뭐야? Z1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 했네요. PTB가 얼마? 여기 보면 15만 4천 대 110 15만 4천 대 110 CTB가 얼마? 500대 5 죄송합니다. 까꾸로 해야 되죠? 어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다시 쓸게요. 자, PTB가 얼마? 110대 15만 4천. 그 다음에 CTB가 500대 5. 5에다가 Z1이 얼마? 75.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여기를 CTB를 뒤로 빼게 되면 PT분의 1이 되겠죠? PT분의 1에다가 CTB 곱하기 Z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5옴이 나옵니다. 간연돼서 얘는 제법 많이 나왔죠? 제법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별 한 4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오고지팔 제거해서. 이건 뭐 간연돼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죠.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 한 5개 이상 드릴 만한 문제죠. 변압기 콘덴서 용량이 500짜리다. 직렬 리액터 용량은 보통 이론상 몇 프로? 여기 뭐 이론상이니까 얼마? 4%죠. 4%니까 0.04죠. 그래서 20케버가 되고 만약에 이론상이 아니라 이론상이에요. 만약에 실제상 또 실제상은 보통 몇 프로죠? 6%죠. 실제상은 5에서 6%인데 5에서 6%인데 보통 큰 걸로 잡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알아두시고 여기 보면 나오네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콘덴서 직렬 리액터 실제는 얼마다? 6%다 라고 하니까 30kV. 이유가 뭐냐? 사유가 바로 이유가 되는 거죠.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 자, 이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주파수 변동을 고려한 뜻이 뭐냐면 어차피 얘가 LC 공진을 해서 잡아준 거잖아. 그치? LC 공진이 되게 되면 LC 위상인 상태가 어떻게 돼? 진상, 동상이죠. 근데 주파수가 곧 위상이죠. 이게 부하에 따라서 진상대 무바가 되든 진상대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진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콘덴서의 단자 전압이니까 콘덴서의 모선 쪽에 전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L값이 더 커야 된다는 거지. 리액터가 6%니까. 그럼 L값이 크면 뭐 돼? 콘덴서 쪽, 모선 쪽은 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상이 되니까 전압이, 콘덴서 쪽의 전압이 높아질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 변동 고려한다는 얘기는 위상 자체가 용량성이 안 되고 항상 유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지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하가 주파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파수 변동을 고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 보면 가로, 세로 이런 거 뭐 간연돼서 제법 많이 나왔죠. 뭐 한 3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가로, 세로, 높이, 천장에 형광등이 있다. 여기 작업면의 높이가 0.8이다. 그럼 실제 높이를 알아야 되죠. 그 높이는 어떻게 되죠? 항상 얘기지만 보통 이제 천장에 직보에 설치한 거니까 4.1에서 그치 0.8을 빼면 되겠죠. 그 높이는 3.3m가 되는 거고. 자, 벽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벽면을 사용할 경우죠. 그럼 높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2분의 1 간격. 높이에 2분의 1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3.3에다가 2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1.65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벽면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H이 얼마? 그렇죠. 3분의 1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3에다가 3분의 1 하니까 1.099. 답은 1.1.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여기는 보면 단위를 안 줬으니까 꼭 단위를 써줘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우리 조명 설계할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이거 약간 변형했죠? 약간 변형했지만 사실 필기만 갖고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필기 갖고도. 물론 실기 쪽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는 아니고 보통 이제 요거 3번 같은 게 몇 번 나왔고 나머지는 잘 안 나왔던 거고 1번도 뭐 간연도에서 한 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별은 뭐 요거 한 2개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성접, 여기 송전계통이라 그랬죠? 중성접지방식, 송전계통 중성접지, 뭐 TN이 아니죠. 그건 저항계통이고. 그래서 비접지 방식, 직접 접지 방식, 저항 접지 방식, 소호 리액터 접지. 뭐 소호 리액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리액터만 써도 됩니다. 리액터 접지. 154, 3, 4는 어떤 걸 쓴다 그랬죠? 대부분 그렇죠. 직접 접지를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선진학 시 건전성의 상기점이 몇 배? 1.3배 이하가 되도록 안독한 게 우리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접지를 얘기한다. 요거 14번은 주 교수님이 이제 뒤에서 강의할 거고요. 자, 15번. 이건 많이 났던 문제죠. 이 펌프 동력, 펌프 출력 거, 여기에 따라서 펌프 출력을 구해서 변압기 용량 또는 이제 콘덴서 용량 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펌프 출력만 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10m고 매 초당에서 초당. 그 다음에 삼상 전력은 V것을 한다. 어떻게 간에 효율. 그 다음에 축동력이 25%라는 얘기는 개수가 1.25다 이런 뜻이고 펌프의 용량을 구하라. 단위 끝까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률 1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죠? 9.8 QH고 개수 곱하면 되고 효율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9.8에 할 때 9.8 들어가면 이 Q는 반드시 뭐다? 초당 유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최적당인데 초당 유량이고 그 다음에 H 낙차. 그래서 얘가 1초죠. 초당이니까 1초. 그 다음에 낙차가 얼마? 10m. 개수가 1.25. 효율이 얼마? 0.7. 그러면 175kW가 나온다. 이런 거는 뭐 별 5개를 드리는데요. 다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항상 간연도는 실수하면 안 돼요. 이미 간연도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자, 16번은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테이블 스펙이죠. 우리 1회 때, 2회 때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18번. 이거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 18번. 이거는요. 제가 아마 마지막 때, 그죠? 요번에 마지막 때 나올 만한 거다라고 해서 요번에는 테이블 스펙에서는 헬렘이 이걸 안 해야 돼. 그죠? 테이블 스펙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 전압강화 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3568이죠? 여기에 3, 5, 6, 8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전압강화. 그래서 표를 완성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미 필기에서도 많이 했고 테이블 스펙에서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거의 마지막 문제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간연도를 다 여기 3회 풀어봤는데 어려운 게 없었죠. 앞에 딱 하나 정도, 그죠? 그 유전체 구하는 거, 탄젠트법. 그것 뺀 나머지는 간연도에서 다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격자가 제법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21년도 3회 산업기사 실기 문제 풀었습니다. 잠시 후에 주 교수님을 다시 뵈면 됩니다. 감사합니다.